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얘기를 좀 할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이라서 아마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이제 임차를 좀 살았거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근데 그 임차를 살 때 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사실 어떤 책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만 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다가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와, 이거 정말 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그 제가 임차인이죠. 저 같은 임차인을 만나면은 임대인들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던 집, 제가 임차인으로 살던 집에서 농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녹물이 나온다는 데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나 서울권이니까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녹물이 나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는 거죠, 녹물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녹물은 상수도 공사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도 사실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럴 거면은 이제 내가 필터를 갈아 보니까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2년치 필터 값을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 매물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필터 값을 받았는데 이 집주인이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임차인들은 불만 없이 녹물 나온데도 살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불만을 갖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필터 값을 중개사분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중개사분들이 또 이 집주인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둘이 관계가 이전에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이 2년치 필터 값을 중개사분들한테 줬죠. 근데 제가 일정이 생겨가지고 1년 만에 집을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저보고 그 2년치 필터 값을 본인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끝날 때.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쓴 녹물 필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말했어요. 내가 최소로 2만 원으로 잡았는데 한 달에 5만 원 이상 나왔다. 필터 값이.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쓴 값이 2년치 필터 값보다 많은데 그거 내가 청구하면 주시겠냐? 라고 했더니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이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녹물에 대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사 비용이랑 복덕방 비용을 1년 안에 이사 갔으니까 제가 묻는 건 맞아요. 청구할 테니까 주시겠냐 했더니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필터 값을 낸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들이 녹물 나오는데 조용하게 살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임차인, 저도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도 집을 등기부 등본을 갖고는 있지만 생각이 든 게 사실 임차인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거든요. 왜냐면은 집주인들은 투자한 그 지역에 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재개발 지역이나 리모델링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매매가는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실 그 집이 비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들의 요청이나 요구가 사실 굉장히 부당한 요구가 아닌 이상 들어주거나 그 이상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월세를 내주거나 또는 전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가끔 망각을 하고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지막 계약할 때 하신 말이 자기가 집이 몇 개가 있는데 너 같은 임차인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막 홀대 아닌 홀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 지금 한국의 또는 그 특정한 몇몇의 집주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못 살겠다고 나가면은 그 순간 공실이 나고 또 수리 비용이 나가고 또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저도 사실 많이 반성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인기업 아카데미를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분명히 제 방송을 보시던, 저의 영향을 받으셨던 집을 매매하신 분이 있을 텐데, 집주인이라는 어떤 그 감투, 집주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임차인분들을 홀대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은, 아마 혹시나 좀 그 법을 더 잘 알거나 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번 이사 간 집은 누구였냐면요, 잠실 주공 5단지라고 해서 장미 아파트 쪽에 롯데월드 반대편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신 분의 집으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이분도 근데 다른 동네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 본인 집은 전세를 주고. 근데 이분도 사실 집주인이지만 임차를 살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집을 갖고 있지만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집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해서, 월세를 내신 분이라고 해서 재산 수준이 나보다 덜하거나 재산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그렇게 좀 잘못 평가하는 그 순간, 또는 나보다 모를 거라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부 다 수긍할 거라고 평가하는 순간 굉장히 큰 코를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임차인으로 살아보면서 느낀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증금이란 걸 집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임차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집주인이 그 보증금에서 깎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조용조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해결해 보려고 주택과에도 문의해보고 뭐 세무세도 연락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집주인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지금 혹시라도 집이 없으신 분 또는 청약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청약이나 어떤 집을 소유하는 그 시기나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내 집을 한 채나 또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특히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는 결론은 집이 많으시던 적으시던 임차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 임차인분들 정말 고마운 존재다. 이번에 그래서 저도 임차인분이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가장 좋은 수도꼭지로 바꿔서 해드렸어요. 사실 그게 제 거거든요. 그 임차인분이 나가면 결국엔 제 거예요. 제 소유니까. 좋은 걸로 안 해줄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 비용이 아깝다고, 또는 보일러 바꿔주는 비용이 아깝다고 계속 미루시는 분들은 아마 임차인분을 한번 잘못 만나면은 그동안 아꼈던 돈을 다 그 손실 입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임차인분들에 대한 대우나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 나는 그 투자한 비용 대비 매매 차익이나 시세 차익은 내가 판단하고 공부한 만큼 가져가시는 그런 1인기업 아카데미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